문제적 뉴스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새로 고침 대한민국. 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주 뜨겁고 충분히 숙여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저희가 한번 다루기도 했는데요. 청와대 지금 청원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난민 수용을 거부해달라라는 국민청원이 올라갔고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3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25만 명이었는데 네, 그 사이에 5만 명이 늘었네요. 이 정도의 추세는 거의 폭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장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담겨있는 우리 사회의 인식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 지금 제주도에 와 있다라고 하는 예멘 난민 이 문제 그렇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 청원 여기에 30만 명이 넘는 그 국민들이 바로 동감을 표하는 서명을 했다라는 사실.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분들도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네. 좀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다 이런 얘기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어제가 사실은 세계 난민의 날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난민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박해를 당하거나 특정한 국적이나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날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게 좀 도움을 청하는 그런 분들을 말하는데요. 네네. 우리나라가 사실은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난민과 관련돼서 이제 지위를 좀 향상시키고자 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데 네. 그런 나라에서 이제 정말로 그 난민이 오니까 이런 식으로 좀 됐다. 그런 것 자체가 좀 생각해볼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잠깐만 지금 난민법 말씀하셨으니까 난민법도 제정을 했고 난민 협약인가요? 그렇죠. 여기도 가입했다면서요. 네. 그 핵심 내용이 어떤 거예요? 오창익 국장님이 네. 네. 아니요, 그러니까 난민을 잘 안 받아들여졌는데 일정한 요건이 되면 난민을 받겠다는 건데요. 네. 그 뿐만 아니라 유엔의 난민 관련 협의기구 있는데 거기에 이사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겉과 속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그 국민청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청원이 네. 한 개가 올라간 게 아니라 200개 이상이 올라갔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30만 명을 네. 돌파한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조직 플레이입니다. 그 보수 개신교도들이 잔뜩 덤벼든 거고요. 잠깐만요. 네. 그렇게 단정을 하세요? 그럼요. 그거는 뭐 언론 보도로도 계속 확인되고 있는데 네. 이 교회별로 카톡을 통해서 이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게시판에 들어가서 꼭 한번 놀라라. 네네. 예멘 사람들이 대부분 아마 거의 전부일 것 같은데 무슬림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반대 수준을 넘어서 적대감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건 심각한 상황이고요.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개신교도들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뭐 성소수자를 공격하는 것도 그분들이고 무슬림을 공격하고 네. 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모습이 많은데 정말 답답한 건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 사랑은 찾아볼 수 없다는 거고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데 사랑을 느낄 수 없고 찾아볼 수 없다는 건 굉장히 유감스러운 대목이라고 네. 봅니다. 사실 12월 3일이요. 우리나라가 난민협약에 가입한 지 이제 26년째 되는 날이 되거든요.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25 전쟁 직후에 어려움에 처하면서 사실은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오늘날 한국이 세계에서 살아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원동력이었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가 난민 협약국으로 이제 가입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난민법이 제정돼 있지 않다가 이게 2013년인가요? 2012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난민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협약국으로 그 위치만 그냥 차지하고 있고 제대로 된 난민에 대한 보호는 없지 않냐 이런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었는데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도 포함해서 사실은 난민법이 제정이 된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난민이 와서 이제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상태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난민 협약국이 우리가 도움받을 때는 협약국에 가입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아니고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0092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우리 조상도 난민이었음. 인도적 차원에서도 받아들여야 하고 인력도 모자른데 산업 여건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요. 자, 지금부터 우리 애청자 여러분 한번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0951. 우물정 0951로 이 난민 가슴을 열고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닌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거부터 중간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난민법 제정 취지나 난민협약의 가입 취지로 볼 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난민 받아들여야 된다. 두 분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정리를 저는 하자면. 기본적으로는 난민에 대한 도움을 주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네. 그 예멘 난민들은 특별히 이들이 정말 난민이어서 우리나라에 온 게 아니다. 이들은 취업을 목적으로 사실 온 거기 때문에 난민이라고 하는 허울을 그냥 덮어 쓴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그건 이제 난민 심사를 통해서 좀 걸러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네. 또 하나는 그들이 사실은 이제 시아파하고 순위파 간의 그런 그 서로 간의 그 전쟁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데 시아파든 순위파든 중동에 있는 남성들은 여성들을 함부로 한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도와줘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 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그러한 이유 같은 것들이 과연 난민으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또 여기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사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오창익 국장님은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 네. 이 현상 같은 이제 특정 종교 집단에 의한 조직 플레이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TBS 의뢰로 여론조사라는 결과가 있어요. 근데 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보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응답률이 한 10%포인트 높게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TBS의 보도도 있었는데 자 그러면 그러니까 논점을 좀 하나로 좀 좁혔으면 좋겠습니다. 난민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거는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막 그러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뺏긴다, 뭐 가뜩이나 예산 없는데 지금 어떻게 그 혈세 들여서 그러니까 거기에까지도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좀 뭔가 이 그 이슬람 무슬림 같은 경우는 뭐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왜 그 우리 사회는 난민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뭔가 폐쇄적이라고 할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지. 좀 진단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창국 국장님 어떻게 진단하세요? 모든 나라가 사실 난민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일단 대한민국 국민들이 난민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 낯설어서 그래요. 아, 낯설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일 민족, 뭐 이런 순수 혈통 이런 걸 과장하고 또 자랑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배타성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난민이라는 건 낯설죠. 네. 뭐 이를테면 뭐 독일 같은 나라는 지금까지 받은 난민이 150만 명이 되는 정도니까 네. 그런 거에 비할 바는 아닌데도 이게 난민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건 좀 답답한 거 같고요. 난민과 관련돼서 오가는 얘기들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괴담입니다. 이를테면 네. 난민으로 들어오면 뭐 138만 원을 준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요. 네네네. 그럼 뭐 4인 가족, 5인 가족이 넘어야 되고 굉장히 여러 등급에서 최상위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 그런 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가장 극단적인 사례를 가지고 그분들이 들어오면 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든지 또 일자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민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소득 국가에서 오세요. 미국, 프랑스, 영국, 뭐 스웨덴에서 오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돼 있지만. 네.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서 오기 때문에 하시는 일들은 보통 그 외국인 이주 노동자 생각하시면 비슷해요. 그렇게 3D 업종이라는 데서 근무하는 거고요. 네. 요번에 제주도에 오신 난민들도 대부분 그 단기적이지만 일자리를 갖게 됐는데 네. 뭐냐면 고기잡이 배 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로는 도저히 노동력을 구할 수 없는 그러나 또 그 뭐 고기를 잡든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산업은 굴러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취약한 면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네. 또 말씀드립니다만 앞서 제가 독일이 15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스웨덴은 인구가 1000만이 안 됩니다. 우리하고 축구 때 붙었죠. 근데 940~50만 정도 되는데 스웨덴이 받은 난민이 33만 명이에요. 그동안.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난민 들어온 게 제주도에 들어온 사람이 561명인데 이 중에 전부 난민 신청은 안 했고 549명이 난민 신청한 거 가지고 지금 나라가 들썩들썩 네. 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건 우리나라의 위상이나 대한민국이 실제로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권 아닙니까?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강대국이고 잘 사는 나라인데 네. 그 나라의 품격에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아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은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1992년도 12월에 난민지휘협약 가입했다가 네. 2001년 이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난민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었어요. 한 건도? 네, 한 건도.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 난민을 받아들이는 게 되었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는 그 판례 같은 것들도 사실은 나중에 나와서 외국인에게까지 난민지위를 인정해준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입국 당시에는 난민이 아니었던 외국인에게 네네. 난민지위를 인정해줘야 된다는 판례가 2006년 2월 3일에 선고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사실 약간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찬익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사실은 떠돌고 있는 괴담에 휩쓸려서 좀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되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생각을 해보면 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실 관광도시거든요. 관광섬이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들하고는 전혀 생김새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이 사실 지금 노숙하고 혹은 뭐 해변에서 자고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외국인들이 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많이 있다라고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혹시 우리가 좀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못 얘기되어지는 괴담 플러스 눈으로 직접 봤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사실은 이제 난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색안경을 끼거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아닌가. 그 점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 몇 분의 문자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67님은 대책을 세우고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해야죠. 우려되는 점도 있지만 제도를 만들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죠.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TBS 앱으로 환희현이님은 난민 반대는 반인륜적인 것 같네요. 우리나라가 난민 상태였다면 지금 이런 상황을 예멘 난민들이 들었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 착잡하겠네요.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0236님은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입니다. 내 주머니를 따지지 말고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주셨고요. 2578님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단일민족이라는 환상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민들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갈 방법을 고민해야겠지요.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제 문자는 좀 가슴을 열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죠. 이런 취지의 이제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어떤 이야기냐면 조금 전에 이제 그 노영애 변호사께서 이제 그 하신 말씀을 받아서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제중족포를 받아들여서 서울에 뭐 제가 뭐 동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겠으면 특정 지역 봐라 거의 우범지대화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핏줄인 그 제중동포 받아들이고 저런데 피 하나 섞이지 않은 외국인을 난민으로 받아들여서 만약에 되면 도대체 우리 사회 불안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범죄 전문가입니다. 범죄를 많이 저지르진 않는데 네. 일단 우범지대라는 건 이미지예요. 실제로 그 지역이 범죄율이 높냐 그런 건 아니고요. 우범지대라는 인상은 사실 영화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 편 있었죠. 그리고 아주 심각한 범죄는 꼭 제중동포에게 시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오해고요. 무슬림만 해도 그렇습니다. 무슬림들 뭐 제가 아는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도덕적인 수준이 높은 분들입니다. 종교적 생활을 하고요. 정결한 생활을 하루에 5번씩 예배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를 가지고 있더라도 뭐 개신교는 뭐 술 하지 마라, 담배 하지 마라, 뭐 이런 교리는 아니지만 이런 가르침이 있으면 종교 간의 갈등이 이렇게 그걸 어기는 신자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종교적 계율에서 좀 자유로워요. 천주교 신자들 뭐 매주 미사 참례하래지만 뭐 가끔 가기도 하고. 네. 근데 무슬림들은 종교적 교리나 이런 데 굉장히 철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요. 범죄와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침 좋은 기사가 나와서 제가 인용하면 그 예멘 난민들이 들어온 다음에 범죄 신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예. 관련 그 제주에 있는 지구대 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난민과 관련해서 예멘 난민들을 만난 게 딱 한 번이래요. 왜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어디서 지갑을 주워가지고 지구대에 갖다 준 적이 있다는 거예요. 네. 주민들이 막연히 불안하니까 언론에서 불안하니까 자기들도 인력을 대폭 투입해가지고 평소보다 3-4배 순찰을 하고 있지만 범죄 단서도 없고 범죄 신고조차 들어온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한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막연한 오해가 정말 선의의 시민들이 막연한 오해를 하는 건 괜찮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세력들이 무슬림은 절대 안 돼라는 종교 세력이 그 막연한 오해를 부추기는 거라면
이건 정말 고약한 알겠습니다. 일입니다. 지금 그 우리 노영희 변호사께 마이크 드리기 전에 또 많은 분들이 다른 각도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몇 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건님은 난민들 중에 단 한 명도 테러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신다면 찬성하겠습니다. 테러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시면요.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3858님. 유럽이 무슬림 난민 받아들여서 사회가 얼마나 불안해졌는지 아세요? 특히 이슬람은 절대 그 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범죄율이 올라갔는데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6149님. 일단 우리는 난민들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습니다. 정보가 그분들을 받기로 했다면 먼저 우리를 이해시켜 주세요. 유럽은 아랍권, 문화에 익숙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또 이런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부분은 난민 심사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걸러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난민의 지위에 관련해서 우리가 인권적으로 접근해서 그분들을 좀 살기 좋게 해주라라고 한 취지를 만들어졌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사회가 이상해진다면 사실은 그건 난민법하고 우리나라 또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하고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난민 심사를 하게 됩니다. 난민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받는 건 그럼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우려하시는 분들처럼 만약에 그런 난민들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분들의 성향이나 사상이 우리나라하고 맞지 않아서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그들은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네. 그분들에 대해서 뭐 선입견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조금 부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네. 저는 아까 그 이제 댓글 읽어주신 분 중에서 문자 읽어주신 분 중에서 그 우리가 그들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의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네네. 우리가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의 그런 관계에서만 사실 생각을 많이 하고 또 하나는 이 백인에 대한 생각하고 다른 유색인종에 대한 그렇죠. 생각이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정보들을 좀 제공하고 그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난문 심사할 때요. 그분들에 대한 정보가 모두 다 그 국가에서 이렇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소지가 있으면 미리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민을 받아들이는 게 두 가지가 있겠죠. 한 가지는 정부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렇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국민 입장에서는 결국 생활에서 받아들이는 게 있는 건데 행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생활에서 그러면 그 난민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 그렇죠. 사실은 그 몇 년 전에 그 인도인이 버스를 탔다가 그 봉변을 당했던 기억나시죠? 대학 교수였죠. 그러니까요. 네. 자, 우리 사회가 그러면 저 개방적인 어떤 그런 가치 어떤 생활을 공유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오창 국장님 어떻게 안 돼 있습니다. 그 이슬람은 테러리스트다라는 인식 뭐 굉장히 그 팽배해 있는 인식인데 네. 실제로 이슬람 인구가 기독교도보다 많습니다. 뭐 친구교 합하면 적지만요. 그다음에 이슬람이 뭐 말레이시아 다 이슬람이, 인도네시아 다 이슬람이고요. 우리가 아랍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 다 이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슬람과 함께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사회고요. 대한민국은 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슬림에 대해서 우리가 적대하는 건 당장은 뭐 마음이 편할지 모르지만 우리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단 한 명의 테러 위협도 없냐, 자신하냐? 글쎄, 단 한 명도 없을까 자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테러라는 건 뭐 맨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뭔가 테러 무기 같은 걸 가져와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대한민국에 절대 못 들어오고요. 제주 지역이 무사증 지역이어서 이제 예멘 사람들이 500명씩 들어왔는데 네. 들어오더라도 공항 검색대를 통과 못 합니다. 그러면 뭐 맨손으로 테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른 나라에서 테러가 일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렇게 테러가 좀 가능한 사회적 여건들이 있는 거죠. 총기가 자유롭다거나 이런 거. 물론 뭐 저 총으로 안 하면 뭐 버스를 훔쳐서 버스로 테러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상상을 하면 끝이 없지만 네. 그런 걱정은 정말 싫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난민의 만약 테러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난민의 방식으로 들어오지 않을 거고 다른 비즈니스나 뭐 글쎄요 뭐 기자나 이런 걸 사칭해서 들어오겠죠. 아니 테러범 막으라고 테러 방지법 그렇게 해서 통과시켰죠. 그 대한민국은 테러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 나라고요. 실제로 테러가 뭐 해방 공간을 제외하고는 존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께 다른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지금 난민을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에는 우리 정부가 난민 심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난민을 되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지금 오인될 소지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난민 인정해주는 비율이나 이게 상당히 인색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상당히 인색하고요. 예. 지금 그 난민을 받아달라고, 난민의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신청을 해도 네. 한 3년 정도 걸려요, 사실은. 아니 3년은 뭐 재판까지 하면 3년 정도 그러니까 걸리죠. 기본적으로 뭐 7, 8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0.5%입니다. 우리가 받아주는 게 안 받아줘요. 아, 신청한 사람 중에서 오케이 한 게 0.5%. 네. 그리고 제가 거의 뭐 그러면. 그 예전에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데 7, 8년 전에 버마, 미얀마가 이제 그 민주화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탄압을 받았잖아요. 이주 노동자로 오신 분들이 버마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보면 백범 김구 선생님 같은 분들이에요. 버마 대사관 앞에서 시위도 하면 버마 대사관에서 사진 채증을 해요. 그럼 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런 분들이 버마 대사관에서 한 번 뭐 온 게 아니라 뭐 매주 와가지고 100번씩 온 사람들이 난민 신청을 해도 대한민국 정부, 법무부가 안 받아줬어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노 변호사님 말씀처럼 3년씩 걸리는 재판을 통해서 겨우 난민 신청을 받는 겁니다. 법원은 조금 해주는데 법무부는 인색하기 짝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난민에 관해서는 정말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서 사실은 조금 그 국민들을 호도하는 면이 사실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예. 물론 이제 사실적인 기사를 내보내죠. 외국인이, 그러니까 난민 신분을 인정해달라는 외국인의 신청이 상반기에만 7,000명이다. 향후 3년 내에 누적 신청자가 12만 명을 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예, 예. 우리가 너무 놀래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들어오나? 한꺼번에 밀려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겠죠. 근데 이거는 신청자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청했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인정된 숫자는 정말 작기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질서가 무너질 거라고 걱정할 정도 수준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문이나 뭐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접할 때 네. 우리가 조금 정보의 선택을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또 시간이 다 됐네요.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벌써 50분 그러게요. 남았네요.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이제 그 조사를 좀 면밀히 하라는 지시까지 그렇죠. 이제 그 내려놓고 지금 러시아로 이제 그러니까 국빈 방문차 떠났는데요.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오천 구장님 짧게 정리해 저는 뭐 주신다면. 준비가 대책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예멘 사람들도 어디 먹고 잘 데도 없는데요. 난민 센터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요. 좀 안정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준에 맞는 난민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법무부의 난민 관련을 출입국 관리에서 했는데 이게 다 검사들이 했거든요. 네.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사가 아닌 자가 드디어 임명이 됐습니다. 뭐 변호사 활동하시던 분이 됐는데 그래서 좀 더 전향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터키가 지난 4년 동안 난민 받은 게 350만 명, 우간다 같은 나라도 140만 명 받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150만 명 받았습니다. 예, 예.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저는 난민에 대해서 우려하는 국민들의 시선이나 시각을 무조건적으로 또 폄하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가 정확하게 나서서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게 분명하고요. 그렇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무조건적으로 싫다 좋다 이런 생각 가지기 전에 좀 정확하게 알고서 행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많은 문자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역지사지의 지혜를 그러니까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3호상구님도 과거 우리 조상들도 소련이나 중국 등으로 망명해서 일제강점기를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터전을 잡았죠. 망명은 허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과거 우리의 어떤 시설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문자도 많이 도착했다라는 거 전해드리면서 오늘 새로 고침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창희 국장, 노영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